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음식을 만들어서 회사에 팝니다. 프랜차이즈 회사나 외식 기업 아니면 개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메뉴를 파는데 레시피를 만들어서 전수창업식으로 파는 게 아니라 팔릴 만한 메뉴, 회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메뉴들을 기획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. 그러면 팔리는 메뉴는 어떻게 기획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두 가지 메뉴들을 보여드리며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바로 팔릴 만한 메뉴, 정말로 돈을 지불할 만한 매력 있는 메뉴들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있게 만들었다고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사 먹지 않습니다. 이 뭔 개소리야! 맛있게 느껴지는 메뉴에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. 하나하나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메뉴를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그런 메뉴들을 만드는 곳들이 정말 잘 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인스타나 유튜브나 블로그나 온라인상에 떠도는 많은 핫한 메뉴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정말 맛있어 보이는 메뉴들이 잘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정성 들여서 만들면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하시고 특히나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게 현실입니다. 왜냐하면 생계로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지칩니다. 그렇게 해서 메뉴가 많이 나가고 돈이 많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정성 들여서 돈 들여서 레시피 사서 열심히 만들고 뭐 갈고 찌고 숙성시키고 막 했는데 돈만 더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쉽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최근에 만들었던 두 가지 메뉴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좀 팔리는 메뉴에 가깝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첫 번째 메뉴는 바로 이태리 빈대떡 피자입니다. 이 피자는 피자 이탈리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신메뉴예요. 매장이 지금 현재 45개 정도의 매장이 있는데 이 신메뉴에 대한 영상을 잠깐 한번 볼게요. 방금 보신 피자 이름은 쓰리고 피자입니다. 쓰리고 아실 수도 있지만 고기가 3개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예요. 그럼 이 쓰리고 피자가 왜 팔릴 만한 메뉴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첫 번째,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. 피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피자 중에 3가지 메뉴 중에 2가지 고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자 메뉴의 고기들을 얹은 겁니다. 첫 번째 직화 불고기는 양념이 된 생고기를 오븐에다 직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구워서 피자 위에서 익혀서 나가는 직화 불고기, 그 다음에 소고기, 장조림 같은 이미 익혀진 고기들을 위에 얹었고 마지막에 이 매운 불고기만 제가 따로 레시피와 생산을 해서 3가지를 올렸습니다. 기존에 어차피 판매되고 있는 2가지 재료들을 얹고 새로운 것 하나 얹어서 피자 한 판에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줬습니다. 두 번째는 저는 이 메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솥도시락의 고기 메뉴에서 착안을 했습니다. 한솥도시락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이 고기 시리즈입니다. 정말 별거 없고 불고기랑 제육볶음 먹고 싶은 거 2가지를 엮은 거고 그리고 이 고기 시리즈들이 많이 생겼어요.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 고기를 먹어야 든든히 좀 먹었다, 잘 먹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한솥도시락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메뉴를 피자에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메뉴를 만든 또 한 가지 이유는 원래 피자 이탈리라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피자 메뉴가 바로 이겁니다. 트리콜로레. 트리콜로레는 그 유럽에 보면 삼색 국기를 가진 유럽 국가들이 있잖아요. 이 삼색 국기를 트리콜로레라고 합니다. 피자 이탈리아에서 기존의 트리콜로레 메뉴가 베스트 메뉴였고 저는 이 트리콜로레 메뉴와 결을 비슷하게 한 시그니처 2탄 메뉴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이 쓰리고 피자입니다. 똑같이 삼색 그리고 고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메뉴로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. 이 메뉴들의 이제 리뷰들을 좀 한번 볼게요. 물론 이제 좋은 메뉴 리뷰만 긁어왔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나쁜 리뷰들이 별로 없습니다. 불만이 있겠나요? 아무튼 그리고 이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벤트도 같이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메뉴를 한번 볼게요. 이 메뉴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배달 브랜드에서 이제 판매하는 양평 해장 떡볶이입니다. 양평 해장 떡볶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조건이 2가지가 맞아요. 첫 번째는 만들기 굉장히 쉽습니다.
떡볶이랑 양배추랑 오뎅 이렇게 넣고 물 넣고 소스 넣고 5분 끓이고 마지막에 저희가 만든 양평해장 떡볶이 소스 한 숟갈 넣으면 그리고 양평해장 떡볶이는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이제 조금 매력적이다, 조금 다르다, 차별화되어 있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뭐냐면 요즘에 로제 떡볶이가 한창이잖아요. 그러니까 크리미하고 떡볶이인데 좀 느끼하기도 하고 양식 계열의 떡볶이, 퓨전 떡볶이인데 저는 일반 기본 떡볶이에 한국적인 걸 넣고 싶었어요. 술 드신 분들이 해장으로 할 수 있는 떡볶이는 뭐가 있을까? 저는 양평 해장 떡볶이가 좀 더 생각이 났습니다. 저희가 자금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 피자 이탈리 쓰리고 피자처럼 같은 명품 이벤트 이런 걸 못하지만 천천히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. 얘도 한번 리뷰들을 볼게요. 리뷰들을 보시면 정말 좋은 메뉴 별 5개 이런 것만 긁어놓은 게 아니고 정말 이 메뉴들의 특징을 좀 고객들이 적어주신 것만 발췌해서 리뷰들을 올렸습니다. 그 메뉴를 만들면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메뉴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판매를 하기 위함입니다.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맛있게 만드는 데만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 식재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조리 과정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이 메뉴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고민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. 그리고 메뉴에 대해서 제가 맛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 만약에 어떤 메뉴를 만들어냈는데 이 메뉴가 맛이 없다. 그럼 그건 메뉴가 아닙니다. 출시 자체를 생각하면 안 돼요. 없는 메뉴입니다. 맛있다라는 건 기본 전제 하에 만들기 쉬워야 되고 고객들이 보기에 매력적이다, 뭔가 다르다, 느낌이 있다 라는 걸 줘야 이 메뉴가 판매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겁니다. 제가 만드는 메뉴가 100%다 무조건 잘 나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. 분명히 제가 만드는 메뉴도 실패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. 하지만 쉽게 만들고 기존의 내 브랜드, 내 메뉴가 가지고 있던 것과 결이 비슷하게 가다 보면 하다못해 이 메뉴가 안 돼도 다른 메뉴를 시도할 때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어요. 이것저것 막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가 얻어 걸려서 잘 되면 이게 나머지 것들을 다 상쇄한다고 생각을 해요.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메뉴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이 만들고 성공적인 메뉴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수고를 했어.